대통령님, 악시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것이 일반적인 인터뷰보다는 대화처럼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를 자유롭게 오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시오스가 좋아하는 방식처럼 뭔가 거창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싶은 가장 큰 주제는 권력,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대에 대한 생각입니다. 10년 전에 대통령이 되셨고 그 이후로 많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잠재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경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둘 다 갖추면 좋죠. 그리고 첫 번째 행정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전 누군가 저에게 우리는 약한 지재치와 강한 지재치 모두를 봤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며칠 전에 이 행정부 또는 이 임기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첫 임기에도 최고의 경제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기가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그건 경험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있던 사람이 재앙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남자는 정말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비교되면 실제보다 더 나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행정부가 매우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정말 강한 행정부입니다. G7 정상회의를 언급하셨는데 거기서 여러 지도자들을 보셨죠? viu vários líderes Sim. mundiais. 당신이 들어가서 내가 책임자다라고 했죠. 그중 몇이나 믿었나요? 모두 다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7명이 다 길고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제가 방에 들어갔어요. 테이블은 30명쯤 앉을 수 있어 웃겼어요. 그래서 테이블 끝부분이 거의 완벽한 연단처럼 보였어요. 맞죠? 저는 그곳에 앉은 모두 국가 정상 등 유명 인물들을 봤어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몇 명 더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인도의 모디 같은 사람들이요. 훌륭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니면 그들이 와서 앉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지도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가 책임자고 여러분은 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졌어요. 믿기지 않아요. 그냥 귀엽고 재미있게 행동했을 뿐 책임자가 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당신은 2번 임기 동안 세계 지도자들과 경험이 있잖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리더란 무엇인가요? 리더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언급하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시죠? 저는 평생 인도를 지켜봤어요. 계속해서 변했죠. 누군가는 1년 후에 6개월 더 머물렀어요. 그런 거기서 12년이 넘게 있었어요. 정말 견고하죠? 그런 침착하게 일을 하지만 사실 침착한 사람이 아니라 터프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를 잘 알아요. 그리고 다양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는 브라질을 봤어요. 제가 잘 모르는 리더는 굉장히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는 매우 불안정해요. 당신은 룰라의 팬이 아니에요? 팬이 아니에요.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룰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이제 달라졌어요. 변덕스러워요. 저는 그가 연설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리더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네, 그들은 모두 똑똑해요. 그 정도 수준에 오르려면 지능이 필요해요. 누가 정말 똑똑한지 아세요? 시주석이에요.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이끌면서 그 정도 수준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요. 설령 작은 나라라 해도요. 당신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통하지 않죠. 하지만 당신에겐 특별한 것이 필요해요. 그건 쉽지 않아요. 시에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어제 제가 말하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란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여할 수도 있었고 12척의 구축함과 함께 유조선을 보내서 봉쇄를 뚫고 지나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군사 행동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위대한 군사작전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폭격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몇 달간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주성님께 제가 부탁드렸어요. 정말 감사하겠으니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더라면 저는 그에게 묻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와 잘 지냅니다. 그는 강한 남자입니다. 그는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는 앉아서 오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멋진 날이야 마크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봐 정말 아름답지, 해지는 걸 봐. 그런 건 전혀 없어.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정말 좋아해. 중국 시스템에 당신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있으면 좋겠나요? 네. 사실 그건 단점이어야 해요. 알죠? 우리는 기업가 정신도 있고 당신이 읽는 모든 것들도 있지만 그들도 우리만큼 빠르게 거기에 도달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어떤 것이 유행하면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는데 중국인들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앞서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선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여러분이 가장 강력하다고 인정했어요. 핵심은 구축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군을 재건했습니다. 첫 임기 때 저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봐요.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세요. 48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현재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전쟁으로 베네수엘라와 여러 번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추출하며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형 석유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석유가 있는 곳은 없고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두 번째나 세 번째일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전 세계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두 명의 지도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중 한 명은 시진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더십 측면에서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한 명은 누구입니까? 권력을 생각할 때 레버리지는 실행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조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데 현묘합니다. 인구는 약 50억 명이고 인도가 가장 큽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더 잘했으니까요. 모디는 훌륭하고 시진핑도 훌륭합니다. 전형적이죠. 아시겠죠? 그들 중 누구에 대해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할리우드에서는 그런 남자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알겠죠?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시진핑을 보세요. 그는 멋진 외모와 큰 키를 가지고 있어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주 외모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키가 1m 88cm예요. 그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자신감이 넘치고 똑똑해요. 모디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존경받고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아시죠? 저는 진짜 모디를 알아요.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드릴게요. 당신도 알아요.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박산에는 있어요. 육군 원수, 고위 장교죠. 누가 훌륭하냐고요? 미나르요. 총리도 있죠. 그들은 잘 지내요. 저는 아마 군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총리를 존경하는데 정말 보기 좋아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이 협상에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들은 이란과 그곳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모두 훌륭했습니다. 다양한 지도자 유형이 있습니다. 해버블의 경우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알다시피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해요. 똑똑해야 하고 강해야 해요. 아마 더 똑똑해야 할 수도 있지만 조합이 더 좋아요. 훌륭한 리더도 있고 형편없는 리더도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누가 나쁜 놈이야? 둘 다야. 더 약한 놈들이지. 나는 그걸 말할 수 없어. 그냥 말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말해줄게. 최근 며칠은 정말 흥미로웠어. 프랑스에서 열렸어. 그리고 에마누엘 마크롱, 그가 오래 있지는 않을 거지만 그는 이 나라의 현 대통령이야.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런 훌륭한 일을 했어. 그런 G7 정상회의를 주최했지. 정말로 아주 훌륭한 일이었어. 허튼 수작 같은 건 전혀 없었어. 그가 일주일 전에 날 초대하며 이렇게 말했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파리에 와줄래? 저희가 당신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국가에 대한 경의로 봅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을 기리고 싶다고 하며 유럽 최고 인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걸 안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베르사유가 정말 놀라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놀라워요. 그건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안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는 기세태와 멋진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세태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고이토였어요. 그들은 고이토를 유지했어야 했어요. 만약 그랬다면은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없었을 거예요. 오바마는 푸틴이 거기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푸틴이 나가기를 원했죠. 그게 고이토였어요. 유지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이제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만 갈등에 점수를 주는 셈이죠. 이 갈등의 결과로 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그 한계에 대해서도 무엇을 배웠나요? 한계는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어요. 존재는 알지만 한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군사적으로 격파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요청이 왔지만 가까워서 더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정말 좋아하고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봉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떤 배도 지나가지 못하게 해상 봉쇄를 했습니다. 몇몇은 시도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전보다 더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분쟁 초기에 대통령께서는 오직 무조건 항복만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정말로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 항복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봐요. 그들은 군대가 없어요. 그들은 바다 밑에 있어요. 159척의 배들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위협할 수는 있었고 작은 것들밖에 없었어요. 글쎄, 봐요. 당신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JCPOA, 오바마의 핵 재앙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건 정말 최악이었죠. 오바마는 떠날 때 군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물론입니다. 그는 해군을 손상시키지도 않았고 공군을 파괴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공군을 파괴했죠. 저는 그들의 대공무기를 파괴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방해받지 않고 비행했어요. 우리는 스텔스 기능을 걷고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으며 그는 그런 일도 안 했어요. 그는 지도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2번 반이나 죽였어요. 그는 솔레마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레이마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야톨라를 죽였어요. 제가 아야톨라를 죽였어요. 훌륭해요. 안타깝게도 다른 아야톨라를 상처 입혔어요. 직접 만나거나 대화한 적은 없지만 사람들은 제가 말했어요. 그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는 용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심각하게 권위에 대한 확신, 의심할 여지 없는 깊은 존경심. 내 아들, 주니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잊어버려요. 내가 당신의 군대를 파괴했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충분히 강하지 않았고 이미 포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가장 큰 다리를 무너뜨렸어요. 그들은 회의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별로였어. 그 다리 아세요? 조지 워싱턴 다리인데 제가 3분 만에 무너뜨렸어요. 저는 하크섬과 모든 걸 없앴지만 파이프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경제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경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더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군대 전체가 사라졌어요. 이제 공군도 끝났어요. 동의하세요? 저는 실망했어요. 비행기가 없어요. 네. 아니요, 준비 안 됐어요. 그들이 혼자 초점을 망쳤어요. 다 그래요. 가버렸어요. 해군은 바다 밑에 159척의 배를 가라앉혔어요. 미더십. 첫 번째 건 제작자들은 코메네를 포함해 모두 사라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룹이 왔는데 훌륭하지만 불쾌한 사람들이었죠. 제가 처리했고 그들은 떠났어요. 우리는 세 번째 그룹을 상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그룹이 가장 똑똑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서로 다른 그룹이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코메네 주니어와 많은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카미네, 코메네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그들은 로켓으로 항해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에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길에 맺혀져 있습니다. 내 말은 봐요. 지금 이 순간에 700, 800척의 배가 출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공격하면 그 어떤 배도 출항하지 못할 겁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세입니다. 아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지난 4, 5일 동안 우리가 합의를 이룰 것처럼 보이자 주식시장이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이 수천 포인트 올랐습니다. 모두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더 좋나요? 아니면 멍청해지고 싶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이름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강경파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사람들과 관련해 가장 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윌리안 허버트 후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세계적인 대공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제가 많은 배를 그곳으로 보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왜 아무도 몰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레이더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방어 장비도 무력화시켜서 그들은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날 밤에는 25척, 또 다른 날 밤에는 22척, 또 다른 날에는 19척,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20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이 모든 배들과 함께였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석유가 어디서 오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새벽 1시에 모든 불을 끄고 출발했고 해군 구축함들이 우리 옆에서 항해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를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1달 반 동안 매일 새벽 1시에 많은 배들을 그곳으로 데려갔고 약 일주일 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발각된 적이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여러분이 약 20척의 선박, 이 동원된 작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는 바꾸고 싶었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는 안 됐죠.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건 애국적이지 않아요. 저는 쿠바와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걸 할 거고 빨리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당신이 말했었죠. 만약에 쿠바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란이 끝나면 그때가 바로 쿠바의 차례라고 했죠. 쿠바에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있습니다. 이건 유동적이지만 마르코가 깊이 관여하고 있고 훌륭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사람들 모두 훌륭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쿠바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베네수엘라를 압도적으로 이겼다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100% 동의합니다. 제가 그를 거기서 빼냈어요. 쿠바에서 그 작전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베네수엘라 작전처럼 더 자주 하려면 쿠바 해안선은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하면 베네수엘라 작전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이란 작전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하며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무기 면에서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군사국가입니다. 아시죠? 그들은 많은 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군인이 있는 그 요새에 들어갔고 우리는 201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종사는 용감했습니다. 그는 나쁜 삶에서 도망친 기관총 사수에게 다리를 아래에서 잘렸습니다. 불행하게도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자체입니다. 이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정말 놀랍고 대단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기다렸다가 적절한 순간에 제가 지금 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6일간 날씨가 나빠 때를 기다렸어요. 조종사들은 카카, 우리가 이걸 하고 싶다고 말했죠. 우리는 좋지 않은 조건에서 갔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 48분 동안 지속됐어요. 여기가 브라소입니다. 훌륭한 군인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47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모든 사람들, 언론까지 매일 도발해왔죠. 그들은 언론을 정말 잘 다루는 훌륭한 가짜 언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항복의 흰 깃발을 들고 있고 사람들이 트럼프 만세 최고의 대통령이다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항복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쓸 겁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 그들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베네수엘라와는 아주 다른 곳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라를 관리합니다. 당신은 혹시라도 쿠바의 작전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습니다. 맞아요.
저는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는 사반구의 지도를 선물로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이걸 보면 당신은 이걸 미주 반구로 보게 됩니다. 점점 더 네. 우리는 더 존경받고 있어요.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끔찍해.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항상 넘어지진 마세요. 존경받지 못한 남자가 있었고 그는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는 노인들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이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93세, 95세도 있어요. 게리 플레이어, 훌륭한 골프 선수죠. 그 골프 선수는 71타를 쳤고 90세인데도 정신적으로는 30년 전과 똑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든은 노인들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중이 그들에게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봤어요. 그는 재앙이었어요.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했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어요. 최악은 제가 그 모든 걸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석유 가격도 정말 하락 중이에요. 저는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들 그룹을 위해 순방을 해야 했어요. 그들은 똑똑하거든요. 정말 똑똑해요. 아시죠? 이란인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일종의 원시적인 천재들이지만 똑똑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그들을 막아야 했어요.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분명히 썼을 거예요. 혼돈을 보고 싶으세요? 그들이 도시를 폭파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날려버렸을 거예요. 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오늘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버락 후세인 오바마의 합의, 즉 JCPOA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그 합의는 핵무기로 가는 직행로였어요. 그들은 그걸 가졌을 겁니다. 그들은 첫 주에 그걸 사용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몇 년 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한 게 아니었고 내가 돌아올 줄 몰랐어요. 많은 사람이 도구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부를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효하며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나아졌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B2 폭격기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들은 그 RIC 재질이었어요. 그달에 제가 거기 있었고 그들이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못 들어옵니다. 그걸 안 됐어요. 아몬 그 산이 그 위로 무너졌어요. 그 위로 무너졌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에서도 사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제일 놀랐던 건 거의 즉시 미사일이 다른 나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5개 나라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실례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비비 네타냐후가 저와 잘 협력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에겐 무기가 있습니다. 완전한 합의를 가진 쪽은 우리입니다. 이 폭격기를 가진 쪽은 우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됐을 겁니다. 네타냐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괜찮지만 그를 어느 정도 제정신을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갑시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를 매우 존경하고 제가 말하는 대로 정확히 따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제가 JCPOA를 종료하지 않았다면 그건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죠. 기억하세요. 그게 합법적으로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오바마는 그들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약 70억 달러를 줬습니다. 알다시피 그건 유명한 이야기지만 효과가 없었고 뇌물이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10개월 전에 B2 폭격기로 그들의 핵 공급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다지 능숙한 전화는 아니었네요. 인공지능을 무기로 보십니까? 잘못 사용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인터넷보다도 훨씬 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저는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우리가 호감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 말이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이 인공지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앞으로 20년에서 25년은 더 일찍 의학적 치료법이 나올 것입니다. 또 다른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지켜보세요. 우리는 엔트로피과 관련된 상황이 있었고 그들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의 요청에 대해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엔트로픽과 어느 정도는 그들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 씨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아니지만 일주일 전이라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어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연설을 했고 저도 G7 회의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괜찮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아주 빨리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나고 거대하며 의미 있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로 바로 체포됩니다. 이건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책임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무렵 아직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각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인생의 주기가 펼쳐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마지막 임기의 중반에 도달하면 그의 정당은 보통 하원에서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의 인기도는 보통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지하나요? 연구. 거짓된 연구들이죠. 어떻게 훌륭한 수치들이죠? 나는 그 어떤 후보와도 25점 차이로 확실히 이길 겁니다. 저는 살로 그들의 경험과 당신을 위해 쌓아가겠습니다. 그들의 경험, 배움, 성장도 포함됩니다. 당신은 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울 거예요. 아직 이르죠.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2년 반은 긴 시간이죠. 저는 이 건물을 정말 좋아해요. 네, 저는 이 건물을 고치고 있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화강암을 보세요. 돌들이 깨졌어요. 계리석도 깨졌어요. 그들이 사용한 타일은 저급한 곳에서 파는 쓰레기 같은 타일이에요. 여기는 백악관이에요. 당신은 하얀 바닥과 아름다운 화강암을 봤죠. 제가 고치고 비용도 냅니다. 돈은 받지 않아요. 그리고 백악관은 곧 예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될 거예요. 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큰 무도회장과 안전망 중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모두 방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드론도 막을 수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곧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항소법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소법관들과는 잘 지내왔지만 아마도 트럼프 망상 증후군이 있는 것 같은 몇몇 판사들과는 그렇게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워싱턴 DC를 죽음의 함정에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바꿨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셨고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비행기로 오셨죠? 당신을 위해 2시간이나 비워뒀어요. 2시간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2시간이 넘게 걸리겠죠? 고마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